안녕하세요. 깐손입니다. 오늘은 새롭고 재미있는 입체 자수 기법들을 배우면서 모노톤 자수 스트렉자까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노톤 자수는 한 작품 안에서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수와는 달리 단 한 가지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는 자수를 말합니다. 색상은 한 가지 톤으로 통일하면서 여러 농도의 실을 섞어 사용해 단정하면서도 조화로운 색감을 표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수입니다. 저는 2021년 올해의 팬톤 컬러인 노란색 계열로 모노톤 입체 자수를 수놓고 좋아하는 문구를 함께 수놓아 생활 속에서 자수를 조금 더 가까이 즐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디자인을 핑크 모노톤 자수로 수놓아 생일 축하 선물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노톤 자수는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자수로 같은 도안이라도 다른 색상 톤으로 수놓으면 이렇게 또 다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 링 스티치를 응용해서 동글동글한 입체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링 스티치를 한 번에 여러 개 겹쳐 수놓으면 뽀글뽀글하게 모여있는 귀여운 고리 모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한층 더 응용해서 공 모양으로 포슬포슬한 입체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원형의 도안 중심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짧게 한 땀 수놓습니다. 스트레이트 스티치의 왼쪽으로 나옵니다. 시침핀을 하나 준비하고 원하는 고리 길이만큼 간격을 띄우고 시침핀을 꽂습니다. 실을 시침핀에 걸어주고 스트레이트 스티치 아래로 통과시켜 고리를 하나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 더 시침핀에 걸어 총 3개의 고리를 만듭니다. 시침핀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시침핀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고리를 같은 크기로 만들기가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 3개의 고리가 만들어지면 스트레이트 스티치의 오른쪽 한 점으로 들어가 마무리합니다. 시침핀을 제거하면 3개의 고리가 뽀글뽀글한 모양으로 귀엽게 표현됩니다. 완성된 스티치는 아래로 내려 왼손 엄지로 눌러둡니다. 이렇게 눌러두면 다음 스티치를 진행할 때 바늘에 실이 걸리지 않아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중앙을 둘러싸는 형태로 링 스티치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수놓습니다. 도안에서 5mm 정도 여유를 남겨두고 안쪽을 모두 채웁니다. 도안이 링 스티치로 모두 채워지면 25번사 세 가닥을 매듭을 지어 준비합니다. 도안선을 따라 홈질합니다.
홈질이 다 끝나면 홈질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남겨두고 스티치를 오려냅니다. 홈질의 매듭을 잡은 채로 실을 당기면 스티치가 오므려지면서 볼록한 방구 모양이 됩니다. 완전한 방구 모양이 되면 도안의 중심으로 들어가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 도안에 고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에만 고정하면 스티치가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습니다. 스티치를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스티치 사이에 빈 공간으로 바늘을 빼올려 가까운 점으로 들어가면서 뜨는 부분들을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휘프트 스파이더 휠 스티치를 나무 구슬을 감싸는 방법에 응용해 예쁘고 도톰한 세로 줄무늬가 있는 구슬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로 줄무늬의 바탕이 되는 기둥 6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듭을 지은 실 한 가닥을 바늘에 끼우고 끝부분을 짧게 자릅니다. 바늘을 구슬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킵니다. 매듭 아래쪽의 실을 갈라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팽팽하게 당겨 실을 구슬벽에 밀착시켜 첫 번째 기둥을 만듭니다. 다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키고 반대쪽으로 실을 내려 구슬을 감싸면서 두 번째 기둥을 만듭니다. 다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키고 바늘 다시 3등분한 지점으로 실을 내려 구슬을 감싸면서 세 번째 기둥을 만듭니다. 다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키고 반대쪽으로 실을 내려 구슬을 감싸면서 네 번째 기둥을 만듭니다. 다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키고 3등분한 지점으로 실을 내려 구슬을 감싸면서 다섯 번째 기둥을 만들고 한 번 더 반복해 반대쪽으로 실을 내려 구슬을 감싸면서 마지막 여섯 번째 기둥을 만듭니다. 6개의 기둥이 모두 만들어지면 다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켜 실을 위로 올려둡니다. 이제 6개의 기둥을 차례로 감싸 나가면서 예쁘고 도톰한 세로 줄무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늘을 6개의 기둥 중 하나의 기둥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통과시킵니다. 기둥 아래를 통과한 실은 항상 위쪽으로 올려두도록 합니다. 다시 같은 기둥 아래로 바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더 통과시킵니다. 기둥이 예쁘게 감싸집니다. 기둥에 감긴 실은 최대한 위쪽으로 밀어 올려둡니다. 기둥 아래를 통과한 실은 다시 위쪽으로 올려둡니다. 왼쪽에 위치한 기둥 아래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다시 같은 기둥 아래로 한 번 더 바늘을 통과시켜 기둥을 감쌉니다. 기둥이 예쁘게 감싸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총 6개의 기둥을 차례로 감으면서 구슬을 감싸 나갑니다. 기둥 아래를 통과한 실은 다시 위쪽으로 올려둡니다. 이렇게 항상 실을 위쪽으로 올려두면서 진행하면 기둥을 감쌀 때 실이 걸리적거리지 않고 기둥에 감긴 실도 예쁘게 위쪽으로 밀착되면서 감싸지는 모양이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구슬을 감싸 나가는 과정에서 틈이 생기게 되는데 실이 점차 많이 감기면서 자연스럽게 틈이 메꿔집니다. 기둥의 끝까지 최대한 기둥을 감아 나갑니다. 예쁘고 도톰한 세로 줄무늬를 가진 구슬이 완성되었습니다. 도안에 고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본적인 방법으로 도안의 중심으로 들어간 뒤 뒷면에서 매듭을 지어 세로 방향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무늬가 더 예쁘게 드러나도록 가로로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안의 한 점으로 들어간 뒤 다시 도안 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슬의 중심으로 바늘을 통과시키고 다시 도안 아래로 들어가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면 가로 방향으로 예쁘게 구슬이 고정됩니다. 랩핑 비즈 기법은 목구슬을 한 방향으로 쭉 감아 나가면 되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귀여운 구슬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매듭을 지은 실 한 가닥을 바늘에 끼우고 끝부분을 짧게 자릅니다. 바늘을 구슬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킵니다. 매듭 아래쪽의 실을 갈라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팽팽하게 당겨 실을 구슬벽에 밀착시킵니다. 다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키고 실을 아래로 내려 구슬을 감쌉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구슬을 감싸 나갑니다. 구슬을 감싸는 실은 팽팽하게 당겨 구슬벽에서 실이 뜨지 않게 합니다. 목구슬을 매끄럽게 감는 디테일한 팁은 랩핑 비즈 스티치 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구슬이 모두 감싸지면 좁아진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시키고 마무리합니다. 도안에 고정하는 방법은 휘프트 스파이더 휠 랩핑 비즈 스티치에서 배운 것과 같이 세로 방향으로 고정하거나 가로 방향으로 고정하는 방법 모두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는 스플릿 스티치로 수놓아 보겠습니다. 한 땀 길이의 점에서 나와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반 땀 뒤에서 나와 앞 스티치의 결을 갈라서 들어갑니다. 다시 반 땀 뒤에서 나와 앞 스티치의 결을 갈라서 들어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면서 앞 스티치의 결을 갈라가며 선을 만들어 갑니다. 곡선을 수놓을 때는 결을 갈라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을 도안 모양에 맞춰 당겨 직선을 완만한 곡선으로 바꿔가며 수놓습니다. 스플릿 스티치는 이렇게 도안에 맞게 실을 당겨가면서 바늘을 꽂아 직선을 완만한 곡선으로 바꾸기 때문에 곡선 표현에 아주 유리한 기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도안에 맞춰 수놓아 갑니다. 스플릿 스티치의 자세한 방법은 온라인 클래스의 페이즐리 자수 5-1번 편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엔 다시 끝점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도안 모양에 맞춰 실을 당겨 놓고 바늘을 꽂아 마무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도안에 맞춰 수놓아 갑니다. 완성된 스티치를 옆에서 보면 둑을 쌓아 놓은 것 같이 높이가 일정하고 편편하게 표현되어 글씨가 예쁘게 표현됩니다. 모노톤 자수를 모두 수놓고 저는 간단하게 리본 장식을 더한 뒤 앞에서 배운 방법대로 완성해 놓은 입체꽃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두 종류의 구슬을 모두 가로 방향으로 고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수트랙자 밖으로 나와 있는 원단을 뒤쪽으로 넘겨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5번사 3가닥 또는 4가닥을 매듭을 지어 준비합니다. 먼저 주변을 따라 크게 홈질해 전체적으로 주름을 잡습니다. 저는 조금 두꺼운 원단을 사용해서 이 홈질하는 과정을 더했는데 원단이 두껍지 않다면 홈질하는 과정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빙 둘러 홈질이 끝나면 남은 실을 반대편의 원단에 걸어서 당겨가며 앞면을 팽팽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앞면이 팽팽해지면 매듭을 짓고 마무리합니다. 선물용으로 만들 땐 펠트지를 수틀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자른 뒤 모든 과정이 끝나고 뒷면에 붙여 뒷면을 깔끔하게 가려줘도 좋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입체 자수 기법들을 배우면서 간단하면서도 예쁜 모노톤 수트 액자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저처럼 평소에 좋아하는 문구를 기록해 보아도 좋고 선물과 함께 전달할 멘트를 간단하게 수놓아도 예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재미있는 프랑스 자수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